그러면 이제 2학년 2학기와 3학년 때 할 이제 세부 선택인데요. 일단 역학적 에너지와 전자계의 양자에 있잖아요. 역학적 에너지는 상위권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만 하는 특정 학과를 지원할 때 이걸 이수를 해야 돼라는 선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, 특히 역학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공학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. 전자계와 양자는 컴공, 이런 AI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을 다루는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는 세 개로 나눠지고 전자계와 양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. 시공간과 운동, 열과 에너지, 탄성파와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. 이제 세부 과목은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빠르게 핵심만 좀 모아놨습니다. 워낙 8개로 많기 때문에 일단 시공간과 운동은 물2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계산이에요. 그래서 사인, 코사인, 탄젠트, 삼각함수를 제가 사실 수학 중3 때 배우나요? 자, 거기까지는 수학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.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잘 머릿속에 할 수 있어야 돼요.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.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.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. 공식들을. 열과 에너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등온, 온도가 같을 때,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얼마만큼의 일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다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. 탄성파와 소리는 쉬워요. 앞에 있는 그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고2 물리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소리의 이론을 1학기 때 배웠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 이론을 그래프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는 상위권 대학에 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선수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방학 때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. 전자기와 양자는 앞에 방금 했던 역학 부분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이 부분도 공식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상황을 추론 해석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 부분은. 그래서 뭐 지금 쭉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건 특정 조건이다. 이런 거는 특정 조건에서 봐야 된다. 그래서 어떤 현상을 특정 상황에서 판단하고 구분하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현상을 추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. 앞에 있는 역학 부분은 보다는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 화학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물질과 에너지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, 고체, 액체, 기체의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체 입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합니다. 이런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요. 용액 같은 경우에는 농도 평형이라고 해서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우리 화학에서 역동적인 화학 반응 아래쪽에 있었어요. 그거랑 화학 평형이 있었거든요. 그 부분이랑 합쳐져서 선생님들이 끌고 내려와서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화학 변화의 자발성 역시 아래에서 내려온 저희 아까 화학 평형 3단원 추가된 거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 부분도 얘랑 연계해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걸 공부하면 일단 여기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. 반응 속도 역시 그 부분을 공부를 잘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다음 화학 반응의 세계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상위권 대학교에선 본인들 컷 높이려고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겠죠. 신소재 공학이나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의 세계를 무조건 이수하도록 지정해 놨습니다. 3년기 평형, 산화원원 평형 모두 통합과학 때 있던 거고요.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 고2 화학에도 다 있던 거예요. 그러면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도 배웠으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더 업그레이드 된 어려운 내용들이겠죠.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온도 조건들이나 간단한 조건들만 다뤘다면 여기서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는 농도가 어떻게 희석이 되면 뭐가 될까요? 라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론을 하는 내용들이
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. 탄소화합물과 반응이 개정 전에 이제 1단원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있던 건데 이게 뒤로 빠지면서 대학교 때 배우는 유기화학이라는 화학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. 그 분야 앞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는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. 이렇게 생긴 친구는 포름이라고 불러요. 이런 식으로 구조와 어떻게 이 친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들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오는 거지?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그 밑에 그거는 의학 분야에 갔을 때 필수 조건이에요. 그래서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저게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 안 돼 있으면 내신 GPA 따기가 힘들어요. 화학 세부 선택으로 이렇게 봤는데요. 기체는 T는 온도고요. P는 압력이고 V는 볼륨, 부피, N은 입자 수거든요.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. PV는 nRT라고요. 그 공식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. 굉장히 쉬워 보이죠? 공식 하나로 모든 걸 풀 수 있다라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? 공식은 하나지만 조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. 액체랑 고체는 기체보다는 문제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.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기체를 좀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. 용액의 성질에서는 이거 증기압 끓는 점 어느 정도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내용이 있죠. 이슬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것 때 했고요. 중학교 1학년 때 샤를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에서 했습니다. 그거 내용이 조금 더 디벨롭돼서 공식화돼서 들어간 거고요. 3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. 단어 용어들이. 근데 용어들만 이해하게 되면 쉽게 넘길 수 있는 거고요. 화학 변화와 자발성 반응 속도는 세 개 중에 비교하라 그러면 가장 좀 힘든 부분에 속할 수 있는데 화학 변화의 자발성은 아까 3단원 추가됐던 거에서 공식을 조금 추가시켜서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엔탈피나 엔트로피라는 심화된 과정을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되고요.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어요.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역시 지금 보시면 함수 보이시죠? 함수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차 반응만 제가 적어놨는데 0차, 1차, 2차 3개 있거든요. 그거를 계산하는 공식이라든지 원리들이 달라요. 그걸 다 각자 이해하고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을 만큼의 숙련도를 쌓아야 넘어갈 수 있는 단원들입니다. 그다음 화학 반응의 3개,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. 내용은 다 알 거예요.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한 친구들이. 그런데 요거 완충, 평형 이동 억제 작용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추가된 3단원이랑 연계돼서 나오는 부분이고요. 산화환원도 전기분해 부분이 좀 어려워질 거고요. 그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작용기가 그거거든요. 요거는 알데하이드, 이건 포름이야. 요거 말씀드린 게 작용기인데 이 작용기가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식들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.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선수 과목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다음 생명과학 세부 선택인데요. 이거는 의대에서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.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. 솔직히 생명과학에서 이거 공부하라 그러면 의대 갈 거 말고는 이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메디컬에 관련된 거 말고는. 그래서 세포 물질에서 에너지, 세포가 광합성이 있는데요. 요거는 쉽습니다. 이건 그냥 암기예요. 이제 뭔가를 계산하고 그런 건 없고요. 생물의 유전은 외울 것도 많고 가계도도 해석해야 되고 지금의 킬러의 4단원이 여기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2개 모두 생투를 무조건 포함을 시켰고 암기되어 있는 것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한다. 그럼 미리 조금씩 봐둬야 돼요.
그래서 각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웠습니다. 자, 세포 소기관에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뭐 하고 핵에서는 뭐 하고 엽록체는 뭐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건데요. 여기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. 예를 들어서 RNA는 mRNA, RNA, rRNA, tRNA 이런 게 있고 cDRNA 이런 잡다한 세부적인 종류들을 조금 더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다음 물질 대사와 에너지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역시나 효소 부분에서 고1 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화학식도 적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 내용 중에서 피날레는 얘입니다. 세포호흡과 광합성이에요.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,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는 배웠습니다. 근데 이 과정을 세포호흡은 세포질에서 전구작용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에서 마무리가 일어난다.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를 뭐로 고정시키고 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암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파트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기를 때려박은 거여서 양이 많아요. 미리 하거나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좀 암기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은 학생들은 미리미리 봐둬야 되는 부분입니다.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생물의 유전이 되겠는데요. 여기 있는 두 개는요. 원래 생투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DNA가 RNA가 되는 게 전사예요.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여기에선 하나하나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을 1, 2, 3, 4, 5로 쭉쭉쭉쭉 나열해가지고 완전히 암기고요. 죄송해요. 유전자의 발은 요 부분에 이제 가계도가 나오는 거예요. 끝에 부분에. 그래서 어렵다고 했던 가계도 해석 문제가 여기 다 박혀 있고요. 생명공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험을 출제를 할 때 비중이 가장 적을 거예요. 등급 컷을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두 개를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세부 내용은 다 끝났고요. 대표 학생 후기인데요. 제가 이번에 신나가지고 성대약들을 제가 붙였습니다. 화학 1등급을 만들어가지고 수능에서.